그 주간의 공기는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사람들은 무서운 이야기를 소비하면서도 그걸 어디까지나 컨텐츠로만 여기고 싶어 하니까요. 문제의 시작은 한 가지 어플이었습니다. 설명은 단순했습니다. 주변의 이상 징후를 잡아내고 사람이 끊긴 장소를 표시하고 지도가 안내하는 방향대로만 걸으면 무언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식의 문구. 처음엔 다들 웃었습니다. 지도 위에 뜬 핀을 캡처해서 올리고 새벽 산책로가 찍히면 그럴듯한 농담을 붙이고 근처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탐지 수치가 올라가는 걸 보고 오류라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달라진 건 어플이 가리키는 위치가 점점 더 일정해진 뒤부터였습니다. 사람 많은 쪽을 피하고 밝은 길을 돌아가고 결국은 불빛이 끊기는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만든다는 말이 조용히 퍼졌습니다. 그때 한 크리에이터가 그 유행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체험담을 모아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을 남기고 화면을 남기고 남은 조각을 맞춰서 확인 가능한 형태로 만들려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시간 방송을 켰습니다. 어플 화면이 그대로 비치게, 위치 이동이 그대로 남게, 시청자 숫자와 시간대가 함께 기록되게. 그가 따라간 경로는 이상할 만큼 단호했습니다. 큰 길을 벗어나고 차가 다니는 소리를 놓치고 사람이 있을 법한 방향에서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숲 끝에서 그가 멈춘 지점은 운영하지 않는 모텔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폐업한 건물이라면 폐업한 냄새가 있어야 합니다. 먼지, 끊어진 전기, 닫힌 문, 멈춘 흔적. 그런데 남아있는 조각들은 그와 반대로 말합니다. 너무 깨끗했다는 주장, 로비가 정리되어 있었다는 말, 복도에 종이가 걸려 있었다는 제보. 하나하나 따로 보면 대단한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묶어놓으면 이상하게도 같은 지점을 가리킵니다. 그 모텔 안으로 들어간 뒤 방송은 꺼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는 사람이 아니라 기록이 먼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리밍 로그의 시간대가 비었고 경로 기록은 중간에서 끊겼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실만 남았습니다. 현장에 갔다는 증거는 있는데 그 안에 있었다는 증거는 끝까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떤 단어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것만, 붙일 수 있는 것만, 서로 맞지 않는 지점까지 포함해서 그날의 흔적을 차분하게 따라가 보려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날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그 어플이 유행하던 방식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보통 유행은 사람이 먼저 떠들고 설명이 뒤따라오고 그 설명이 다시 사람의 입을 타며 커지는데 이번엔 순서가 달랐습니다. 설명이 아니라 흔적이 먼저 돌아다녔습니다. 지도 화면 한 장, 새벽 시간대가 찍힌 상태 표시, 그리고 짧게 끊긴 문장. 그 흔적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던 건 유명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곳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활 반경 끝에 있는 애매한 경계들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뒤편의 작은 공터, 산책로의 마지막 계단, 국도에서 빠져나가는 옆길, 가로등이 갑자기 끊기는 지점. 그런 곳들은 평소엔 그냥 지나칩니다. 특별히 무섭지도 않고 특별히 기억나지도 않습니다. 다만 밤이 되면 거기엔 비어있음이 남습니다. 사람의 소리만 빠지고 남는 것들. 처음 며칠 동안 사람들은 그 어플을 가벼운 놀이처럼 대했습니다.
근처가 찍히면 웃었고 숫자가 오르내리면 센서 오작동이라 넘겼고 별 의미 없는 화면을 캡처해 올리며 서로를 놀렸습니다. 그런데 글의 결이 바뀌기 시작한 시점이 있습니다. 체험담이 늘기보다 삭제했다는 글이 늘던 날들, 이상하게 길이가 짧아진 글들,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결론만 남기는 문장들, 건드리지 말 것, 밤에만 반응함, 그 시간대는 피하는 게 나음, 그리고 그 짧은 문장들 사이로 하나의 숫자가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17분. 새벽 3시가 지나고 17분이 찍힌 화면이 유난히 자주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숫자에 의미를 주지 않으려 하지만 숫자는 의미를 주지 않아도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 무렵 이정우가 그 유행을 건드렸습니다. 정우는 과장을 싫어하는 쪽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무서운 장면을 만들기 위해 현장을 찾기보다 현장에 남는 조각을 모아 틀어진 지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상은 재미보다도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최근에는 그 확인이 오히려 의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너무 정리되어 있고 너무 정확하다는 이유로 정우는 그런 반응을 알고 있었고 이번엔 애초부터 조작이라는 말이 붙기 어려운 방식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실시간 방송. 그날 새벽 정우는 방송을 켰습니다. 초반이 유난히 차분했던 이유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처음부터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만들려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기 전에 어플 화면을 오래 보여줬습니다. 권한 안내, 버전 표기, 탐지 상태, 지도 위에 얹힌 화살표와 하단의 수치 3개가 계속 미세하게 흔들리는 장면. 그때 화면 어딘가에 저장 공간 권한이 기록 저장으로 표시되어 있던 부분이 여러 사람의 캡처에 남았습니다. 사진 저장이라고 뭉개지 않고 굳이 기록이라는 단어를 쓰는 방식이 이상하게 거슬린다는 반응도 그때부터 생겼습니다. 정우는 그대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후부터 남는 건 긴 영상이 아니라 작은 시간 조각들입니다. 끝까지 저장해둔 사람이 드물었고 대부분은 끊기기 전 구간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대신 시간대는 여러 곳에 흩어져 남았습니다. 채팅을 관리하던 사람이 다음날 커뮤니티에 남긴 메모가 있었고 그 메모는 이상하게도 감정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사라졌다는 상황을 다루면서도 그저 체크만 남긴 형태였습니다. 방송 시작 확인 2시 41분. 시청자 급증 구간 2시 58분부터 3시 5분. 화면 끊김 제보 최초 3시 9분. 종료 표기 확인 3시 17분. 3시 19분부터 3시 33분까지 재접속 실패 반복. 이 문장들에서 사람들이 멈춰선 건 종료라는 사실이 아니라 종료 표기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보통 방송은 사람이 끕니다. 그런데 그 메모는 누군가가 끈 것 같지 않은 방식으로 종료가 찍힌 것처럼 남겨져 있었습니다. 정우가 정말로 끄고 나갔는지 혹은 끊겼는지 그 차이를 이 메모는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정우가 따라간 경로도 일반적인 선택과 달랐습니다. 가장 빠른 길이 아니었고 사람이 있는 방향을 지나치지 않았고 밝은 큰 길을 두고 굳이 옆으로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연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두운 길은 화면이 무섭게 나오고 무섭게 보일수록 시청자가 붙으니까요. 하지만 남아있는 화면 조각들을 이어보면 정우가 길을 고르는 순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정우의 위치점이 움직이기 전에 화살표가 먼저 꺾이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정우가 잠깐 멈춰서도 화살표는 멈추지 않고 다음 방향을 고집합니다. 큰 길로 붙으려는 듯 화면이 흔들리면
화살표는 다시 원래의 어두운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지점부터 시청자들이 남긴 문장도 바뀝니다. 무섭다라는 말보다 방향이 이상하다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길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한쪽으로 몰아넣는 것 같다는 말이 차분한 문장으로 붙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 감상처럼 들려도 그날은 이상하게 기록이 그 감상을 따라 움직입니다. 외곽으로 빠지자 시청자 수가 갑자기 늘고 채팅이 빨라지고 화면의 여백이 커집니다. 건물이 줄고 가로등이 끊기고 차선만 남는 길이 이어지는 동안 정우는 자주 휴대폰을 아래로 내렸다 올립니다. 그 동작이 반복되는 구간에서 지도는 더 안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마지막 포장도로가 끝나기 직전 여러 사람의 제보에서 공통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소리가 달라졌다. 무언가가 들렸다가 아니라 주변이 갑자기 비었다. 엔진 소리만 남았다. 말이 줄었다. 숨이 길어졌다. 그 제보들이 유난히 같은 시간대에 몰려있는 것도 그때 처음 눈에 들어옵니다. 3시 13분 전후. 그리고 그 무렵부터 어플의 안내 방식이 달라졌다는 흔적이 있습니다. 경로 안내 아래에 짧은 문장이 붙습니다. 좌회전, 직진 같은 방향 안내가 아니라 행동을 제한하는 형태에 가까운 문장. 완전한 형태로 남은 화면은 거의 없지만 그 문장이 등장한 뒤 채팅이 잠깐 멎었다가 다시 폭발하듯 빨라지는 흐름은 여러 저장본에서 겹칩니다. 정우는 그 문장 이후 숲길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정우의 선택이었는지 화살표가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이 지점부터 기록이 사람의 의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공백 사이에서 처음으로 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운영하지 않는 모텔. 그 말이 방송에서 나온 건지 시청자가 먼저 붙인 건지 지금은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 단어가 등장한 뒤부터 사람들이 남긴 문장들이 같은 방향으로만 기울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새벽 정우가 따라간 안내는 어째서 그쪽으로만 고정되어 있었던 걸까요? 그날 새벽 정우가 따라간 안내는 어째서 그쪽으로만 고정되어 있었는지 그 질문은 처음엔 누구도 크게 붙잡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늘 낯선 길이 나오면 그걸 연출로 생각하는 쪽이 편하니까요. 어두운 길을 택해야 무섭고 무서워야 시청자가 붙고 시청자가 붙어야 방송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그날은 정우의 화면에서 연출이라는 말이 점점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남아있는 조각들을 이어보면 정우는 어느 순간부터 길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화면의 화살표를 자주 확인합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렸다 올리고 지도 확대를 한번 하고 다시 방향을 확인합니다. 그 반복이 이상할 정도로 규칙적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정우가 길을 찾는 게 아니라 화살표가 정해준 방향을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그때부터 방송 화면의 배경이 바뀝니다. 도심의 소음이 끊기고 표지판이 줄고 가로등의 간격이 벌어집니다. 그 변화는 영상으로 보면 단순합니다. 그저 외곽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기록으로 보면 그 변화는 정우의 움직임보다 먼저 시작됩니다. 채팅 관리자 메모에 적힌 2시 58분이라는 표시는 시청자 수가 늘기 시작한 시각이었습니다. 그 시각이 정확히 정우가 외곽으로 빠지기 시작한 순간과 겹친다는 점이 사람들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서운 장면이 나와서가 아니라 정우가 아직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먼저 몰려들었다는 느낌.
그날 방송을 처음부터 봤다고 주장한 사람들 중 일부는 시청자 수가 늘어난 이유를 한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경로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정우가 도심을 벗어난 게 아니라 어플의 화살표가 갑자기 도심 밖으로 방향을 고정했기 때문이라고. 그 말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어플의 서버 기록이나 경로 계산 로그 같은 건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정우가 이동하던 화면 속에는 딱 한 번 지도 경로가 크게 꺾이는 순간이 잡혀 있습니다. 그 장면은 선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화면을 저장해둔 사람들의 조각을 겹치면 정우의 위치점이 꺾이기 전에 화살표가 먼저 꺾입니다. 그때 이후로 정우가 지나치기 시작한 곳들은 사람들이 평소에 목적지로 삼지 않는 공간들입니다. 비포장길로 이어지는 진입로, 차가 세울 만한 어두운 갓길, 그리고 길이 더 이상 도시로 돌아가지 않는 방향. 정우는 그 방향으로 속도를 줄이면서 들어갑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정우의 화면에서 밤이 더 두꺼워집니다. 빛이 줄어든다는 말과는 다릅니다. 빛은 여전히 있는데 그 빛이 주변을 설명해주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에서 사람들이 제보로 반복하던 표현이 있습니다. 소리가 비었다는 말. 무언가가 들렸다는 게 아니라 들리던 것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간 것 같다는 말. 그런 말을 남긴 사람들의 시간대가 유난히 같은 구간에 모여 있다는 점도 나중에야 눈에 들어옵니다. 3시 13분 전후. 정우가 숲으로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 포장도로가 끝나는 지점입니다. 이 시각대에 남아있는 건 영상보다도 짧은 기록들입니다. 누군가는 화면을 캡처하려다 실패했고, 누군가는 채팅을 보다가 저장 버튼을 늦게 눌렀고, 누군가는 그저 시간만 적어두었습니다. 그 시간만 적어둔 기록이 의외로 구체적이었습니다. 정우가 차를 세웠고 휴대폰을 아래로 내렸다가 올렸고 어플 화면의 안내 형태가 바뀌었다는 내용. 그때부터 어플은 방향이 아니라 행동 같은 것을 건드리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좌회전, 우회전 같은 안내가 아니라 짧은 문장이 화면 아래에 붙어 무언가를 제안하는 형태였다고들 말합니다. 정확한 문장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은 화면은 흐릿하고 텍스트는 판독되지 않거나 프레임이 끊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이 뜬 뒤에 채팅이 잠깐 멎었다가 다시 폭발하듯 빨라지는 흐름은 여러 저장본에서 겹칩니다. 그 순간부터 정우의 움직임은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정우는 이전에도 밤길을 여러 번 다녔고 어두운 곳을 여러 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카메라의 흔들림이 달랐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흔들림이 커진 게 아니라 흔들림의 간격이 바뀌었다는 표현. 걷다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고 다시 멈추는 리듬이 계속 반복된다는 말. 그 리듬은 사람이 스스로 용기를 내는 리듬이라기보다 무언가를 확인하면서 한 발씩 늦춰 들어가는 리듬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화면 속 풍경이 숲으로 바뀝니다. 숲 입구는 대부분의 사람이 상상하는 것처럼 완전히 검지 않습니다. 차의 라이트가 비추는 범위 안에서는 나무와 흙길이 보이고 안쪽은 그냥 검게 비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비어 있음이 너무 매끈하게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보통 숲은 소리가 많습니다. 바람이 잎을 스치고 작은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날 화면 조각과 그날 남아있는 제보들은 공통으로 소리가 비었다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들리던 것들이 빠져나가서 엔진 소리만 남는 것 같았다는 말.
정우의 방송이 숲으로 들어가는 지점에서 3시 9분에 화면이 한 번 튄 듯 보였다는 주장도 여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튠이 무엇이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영상이 완전하게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다만 그 시각 이후의 기록들은 이상하게도 결론을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있었다. 무언가가 보였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길이 이상하다, 방향이 고정돼 있다, 정우가 말이 줄었다. 그런 문장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들 사이에 처음으로 모텔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운영하지 않는 모텔. 그 말이 정우의 방송 속에서 나온 건지 시청자가 먼저 붙인 건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어가 떠오른 이유는 설명되어 있습니다. 숲길을 따라 들어가던 화면에서 갑자기 건물의 윤곽이 잡혔다는 것. 나무 사이로 직선이 보였고 유리 같은 면이 반사됐고 한때는 숙박업소였을 법한 형태가 희미하게 드러났다는 것. 이 지점에서 사람들이 위치를 특정하려 시도합니다. 누군가는 지도를 열고 정우의 이동 속도를 계산했고 누군가는 화면에 스쳐 지나간 표지판을 확대했고 누군가는 그 일대 숙박업소 목록을 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문서가 공유됩니다. 지역 커뮤니티에 오래전 올라왔던 글의 캡처였고 그 글은 숙박업소 민원에 대한 답변을 옮겨 적은 형태였습니다. 글의 문장은 무미건조했습니다. 행정문서처럼 말투가 균일했고 시간과 조치만 남아 있었습니다. 해당 업소는 영업 중단 상태이며 전기수도 사용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출입문은 잠금 상태로 확인되었고 외부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민원인에게 동일 내용 안내. 그 문장을 사람들이 오래 바라본 이유는 그 안에 이상한 단서가 하나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업 중단 상태, 전기수도 사용 내역 없음. 그런데 정우 방송을 봤다는 사람들은 그 모텔이 너무 정돈돼 있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폐업한 공간이라면 먼지가 쌓이고 사람의 흔적이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날의 제보는 먼지가 많다거나 쓰레기가 가득하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버려진 것 치곤 너무 깨끗해 보였다. 누가 관리하는 느낌이었다. 방치된 공간의 냄새가 아니라 비워둔 공간의 냄새였다. 이 말들은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감각은 기록으로 남기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정우의 방송이 그 건물 앞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남기기 시작한 기록은 감각에서 벗어나 행동으로 이동합니다. 정우가 멈췄다. 정우가 화면을 한 번 더 아래로 내렸다. 정우가 지도를 확대했다. 정우가 건물을 비췄다. 이 행동들이 왜 중요해지는지는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그날의 마지막 구간은 영상이 아니라 단절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정우가 건물 앞에 도착한 뒤 방송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직전까지는 몇 개의 짧은 조각이 남아 있습니다. 그 조각 속에서 정우는 건물을 비추고 어플 화면을 다시 보여줍니다. 그 화면에 찍힌 수치가 무엇이었는지는 지금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판독 가능한 캡처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적어둔 말이 있습니다. 거리가 0에 가까워졌다. 상태가 바뀌었다. 그리고 정우가 순간적으로 멈췄다. 그 멈춤은 놀람이라기보다 확인에 가까운 멈춤이었다고들 말합니다. 그 건물, 운영하지 않는 모텔. 정우가 그 앞에서 어플의 안내를 다시 확인하던 순간 누군가가 채팅에 남긴 문장은 유독 같은 형태로 반복됐습니다.
정우가 보는 방향이 아니라 정우의 뒤쪽을 가리키는 단어. 그 단어가 실제로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채팅 로그 저장이 실패했다는 말만 남아있고 스크린샷 역시 그 구간에서 끊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그날 새벽의 기록이 이상하게도 같은 지점에서만 비어 있다는 사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방송 시작 확인 2시 41분, 종료 표기 확인 3시 17분. 그 사이에 정우는 숲으로 들어갔고 운영하지 않는 모텔 앞에 도착했고 그 다음 장면이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정우가 문을 열었는지 안으로 들어갔는지 그 순간 누구와 마주쳤는지 그건 지금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공백이 만들어진 방식만큼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공통된 질문을 남깁니다. 그 어플이 안내한 건 정말 장소였을까요? 아니면 그날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서게 될 사람을 처음부터 정해두고 있었던 걸까요? 정우가 숲길 끝에서 멈춰 섰을 때 화면 속 모텔은 처음엔 그저 낡은 건물 하나로만 보였습니다. 국도변에서 흔히 보던 형태. 베이지색 타일 외벽, 군데군데 드러난 붉은 벽돌, 작은 사각 창들이 규칙적으로 박힌 23층짜리 건물. 이런 건물은 유명해지기 어려운 종류입니다. 대부분은 지도에만 남아있고 사람들의 기억엔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날 그 모텔은 유난히 많은 사람의 화면에 남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정우가 목적지를 찾아서 간 게 아니라 목적지가 정우를 끌어온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우가 건물을 비추는 동안 시청자들이 남긴 문장들은 점점 비슷해졌습니다. 무섭다는 말보다 이상하다는 말이 더 많았고 이상하다는 말보다 맞지 않는다는 말이 더 많았습니다. 폐업 모텔이라면 폐업의 흔적이 보여야 하는데 보이는 것들이 그 상식과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창문은 전부 어둡고 로비 유리문 안쪽도 완전한 암흑인데 건물의 입구 주변만 이상하게 정돈되어 보였다는 제보가 반복됐습니다. 쓰레기가 없고 깨진 유리 조각이 없고 누가 막 치워둔 것처럼 비어있는 자리가 또렷하다는 말. 그 말들이 의미를 갖기 시작한 건 정우가 첫 발을 옮긴 뒤부터입니다. 정우는 로비 쪽으로 다가가며 화면을 아래로 한번 내렸다가 올립니다. 어플 화면을 확인하는 동작으로 보입니다. 그 짧은 동작이 여러 저장본에서 겹칩니다. 그 구간에서 시청자 수가 한 번 더 늘고 채팅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사람들은 대개 무서운 장면이 나오면 몰려듭니다. 그런데 그날은 정우가 아직 어떤 장면도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먼저 몰려드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그 흐름이 남긴 결과가 기록의 형태로 남습니다. 정우 채널 커뮤니티에 다음 날 올라온 글 하나가 있었고 그 글은 감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기억을 서술하지 않고 체크만 남기는 문장들이었습니다. 정우가 건물 정면에 접근한 시각이 3시 14분 전후로 추정됨. 정우가 화면을 아래로 내린 뒤 복귀가 늦어지는 구간이 있음. 이 구간에서 화면이 한 번 끊겼다는 제보가 집중됨. 이후 3시 17분의 종료 표기 확인. 이 문장들이 사람을 서늘하게 만든 건 결론이 아니라 공백이었을 겁니다. 복귀가 늦어진 구간, 끊겼다는 제보가 집중된 구간, 그리고 그 뒤의 종료. 이 사이에 정우가 무엇을 했는지 영상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정우가 모텔 안으로 들어갔다는 추정은 여러 조각에서 조용히 합쳐집니다. 정우가 로비 유리문 앞에 섰고
손이 화면 아래로 내려갔고 카메라가 잠깐 흔들렸고 그 다음 프레임에서 시야가 실내처럼 좁아졌다는 말. 실내처럼 좁아졌다는 말은 빛이 줄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외부는 원래 어둡습니다. 그런데 실내는 어둠의 결이 다릅니다. 벽과 천장으로 닫혀 있는 어둠, 공기가 덜 움직이는 어둠, 소리가 퍼지지 않는 어둠. 그 어둠을 사람들이 떠올린 건 정우가 말이 줄어든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정우는 그날 겁먹은 티를 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무서워도 말로 덮고 웃음으로 넘기고 시청자 반응을 계속 확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비 앞 이후로 그 패턴이 끊겼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리듬이 달라졌다는 말. 말이 길지 않고 숨을 들이마시는 간격이 길어지고 무언가를 확인하는 시간이 늘었다는 말. 이때부터 정우가 보고 있었던 게 단순히 건물의 내부였는지 아니면 어플의 화면이었는지 그 경계가 흐려집니다. 남은 화면 조각 속에서 정우는 유난히 자주 휴대폰을 아래로 내렸다 올립니다. 그 동작은 일반적인 라이브 진행의 동작이 아닙니다. 채팅을 보는 동작과도 다르고 카메라 각도를 바꾸는 동작과도 다릅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는 동작. 그것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 조급한 확인. 그 조급함은 이상하게도 시청자에게 먼저 전파됩니다. 채팅이 그 구간에서 한번 멎었다가 갑자기 폭발하는 흐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걸 봤을 때 채팅은 멎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본 걸 확인하려 할 때 채팅이 터집니다. 그날도 그랬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복도 같은 형태가 보였다고 했고 누군가는 문이 닫혀 있었는데 다음 프레임에서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고 했고 누군가는 정우의 뒤쪽 프레임 가장자리에 사람 형태 같은 세로선이 잠깐 섞였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들은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프레임이 온전히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문제는 보였느냐 안 보였느냐가 아니라 기록이 맞지 않는 방식으로 끊긴다는 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맞지 않음이 처음부터 완전히 우연이었는지 의심하게 만드는 자료가 하나 더 나옵니다. 정우가 사라진 뒤 현장을 확인하려 했던 사람들 중 일부는 그 모텔이 예전부터 민원이 반복되던 곳이었다고 적었습니다. 그들이 들고 온 내용은 누군가의 상상처럼 길게 쓰인 글이 아니었습니다. 관할 지자체 답변을 옮겨 적었다는 형태로 짧고 건조한 문장들이 이어졌습니다. 해당 숙박업소는 영업 중단 상태로 확인됨. 전기수도 사용 내역 확인되지 않음. 출입문 잠금 상태 확인. 외부 침입 흔적 발견되지 않음. 동일 민원 반복 접수 시 현장 재확인 예정. 사람들은 이 문장을 읽고 한 가지를 동시에 떠올렸습니다. 영업 중단, 전기수도 사용 없음. 그렇다면 그곳은 정돈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쌓이고 유리엔 손자국이 남고 출입구엔 낙엽과 쓰레기가 쌓이고 방치된 공간 특유의 흐트러짐이 생겨야 합니다. 그런데 정우 방송을 봤다는 사람들은 정돈된 느낌을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 느낌이 진짜였는지 착각이었는지 혹은 화면이 만들어낸 인상인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 느낌이 정우를 더 안쪽으로 밀어 넣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완전히 버려진 곳보다 어딘가 손이 닿은 흔적이 있는 곳을 더 의심합니다. 누군가가 아직도 드나들고 있는지, 누군가가 관리하고 있는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우는 그 의심을 확인하려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확인이 그날의 공백을 만들었습니다. 3시 17분. 종료 표기가 찍힌 그 시각은
정우가 스스로 방송을 끄는 데에 너무 정확했습니다. 도망치는 사람의 종료가 아니라 정리하는 사람의 종료. 그 시각이 반복해서 언급되는 이유는 그 종료가 정우의 의지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단순한 끊김이라면 재접속이 시도될 수 있고 연결이 불안정한 흔적이 남아야 합니다. 그런데 남은 기록은 그 흔적을 제대로 남기지 않습니다. 관리자는 3시 19분부터 3시 33분까지 계속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적었고 그 시도는 같은 결과로 끝났다고 남겼습니다. 오프라인 표시, 연결 불가. 이런 문장들은 대개 통신 문제로도 설명됩니다. 하지만 그날은 통신 문제가 있었던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조각들이 같이 따라 붙습니다. 정우가 숲으로 들어가며 소리가 비었다는 말이 나왔고 모텔 앞에서 화면이 좁아졌다는 말이 나왔고 로비로 들어간 뒤 프레임이 맞지 않는다는 말이 반복됐고 마지막엔 종료 표기만 남았습니다. 이 조각들은 서로 다른 사람에게서 나왔고 서로 다른 저장본에서 나왔고 서로 다른 형태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끝이 같은 지점으로만 모입니다. 정우가 어디까지 갔는지가 아니라 정우의 기록이 어디에서 끊기는지로. 그날 이후 정우의 연락은 닿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지인의 통화 시도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대부분이 부재 중이었고 문자 전송은 실패했고 메신저는 읽지 않았다는 표시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저 실종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정우 건은 그 실종 앞에 특이한 전조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플이 남기고 싶어 했던 것이 장소가 아니라 기록처럼 보였다는 점. 정우가 밖으로 나가기 전에 권한을 확인하던 장면, 저장 공간 항목에 적혀있던 기록이라는 단어, 정우가 유난히 자주 화면을 확인하던 습관,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것이 영상이 아니라 종료 표기였다는 사실. 그때는 아무도 그 단서들을 하나로 묶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각처럼만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조각들이 나중에 하나의 방향으로 연결됩니다. 정우가 따라간 건 그날 새벽의 모텔이 아니었고 그 모텔에 도착한 이유도 단순히 유행 검증이 아니었다는 쪽으로. 그 연결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는 다음 기록에서 드러납니다. 정우가 사라진 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사람이 아니라 정우의 방송을 본 사람들의 손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장을 찾으려 했고 지도에서 모텔을 찾으려 했고 그 어플을 설치해 같은 안내가 뜨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우의 화면에서만 보이던 것들이 아니라 정우와 무관하게 반복되는 안내의 형태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정우가 사라진 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사람이 아니라 남아있는 조각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저장해둔 화면을 다시 돌려봤고 누군가는 채팅이 멈춘 구간을 따로 잘라 올렸고 누군가는 아예 같은 어플을 설치해 똑같이 뜨는지부터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상한 순서가 반복됩니다. 먼저 정우가 간 방향과 비슷한 경로가 뜹니다. 그리고 그 경로는 늘 더 어두운 쪽으로만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지점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확인이라는 행동을 자주 하게 됩니다. 지도 화면을 확대하고 휴대폰을 아래로 내렸다 올리고 손에 땀이 차서 그립을 다시 잡고 발걸음을 줄이고 주변을 비추는 범위를 좁히고. 이 행동들이 묘한 건 공포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가 이미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우가 남긴 영상은 없었지만 정우의 방송을 보던 사람들의 밤은 그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우가 갔다는 그 모텔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찾는 과정부터가 깔끔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지도에는 뚜렷하게 찍히지 않았고 검색 결과는 몇 개의 낡은 리뷰로만 이어졌고 사진은 없거나 흐릿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위치를 특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근거는 정우 화면에 스쳐 지나간 표지판, 도로의 차선 형태, 가로등 간격, 그리고 숲길로 꺾이던 각도. 그런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후보 지점을 만들어냈고 그 지점이 맞다는 듯 어플이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고들 적었습니다. 그 적어둔 문장들 중에서 유난히 건조한 형태가 하나 있습니다. 날짜와 시각, 대략적인 위치, 그리고 확인 결과만 남긴 글. 2025년 11월 19일 2시 52분. 설치 직후 경로 안내 시작. 도심 벗어나 외곽으로 고정됨. 3시 10분부터 화면 터치 반응 느려짐. 3시 17분에 안내 멈춤. 삭제 후 재설치에도 동일. 이 글은 무서움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멈춤을 설명합니다. 정우의 방송도 3시 17분에 멈췄고 이 사람이 말하는 안내도 3시 17분에 멈췄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반복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시간대가 맞는 제보가 늘어날수록 사람들은 더 단순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하필 3시 17분인가? 이 질문은 신비한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기록으로 설명 가능한 원인을 찾게 만듭니다. 서버 점검 시간인지, 지역 통신 공백인지, 어플의 업데이트 주기인지. 하지만 확인할 수 있는 건 의외로 많지 않았습니다. 개발사 정보는 불명확했고 문의 메일은 응답이 없었고 업데이트 기록도 그 시기에 멈춰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대신 반대로 선명해지는 게 있었습니다. 이 어플은 유난히 저장을 남겼습니다. 설치할 때 저장 공간 권한을 요구했고 권한 항목에 기록이라는 단어를 넣었고 사용 중에도 화면 어딘가에서 저장 아이콘 같은 표시가 잠깐씩 나타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우가 사라진 뒤 정우의 지인들이 가장 먼저 한 건 휴대폰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휴대폰은 쉽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차량 위치도 마지막 후보 지점에서 확정되지 않았고 현장에 남아있어야 할 것들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빈자리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쪽으로도 시선을 돌립니다. 정우의 방송을 보던 사람들 중 현장을 직접 가보겠다고 움직인 이들이 있었고 그들이 남긴 흔적은 영상보다도 짧은 연락 기록으로 남습니다. 어느 지역 파출소에 문의했고 어느 날 새벽 같은 구역에서 출동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식의 기록들. 그중 하나는 통화 내용을 옮겨 적은 메모 형태였는데 문장이 오히려 더 차가웠습니다. 담당자는 해당 권역의 폐업 숙박업소 민원이 간헐적으로 접수된다고 안내함. 최근에도 심야 시간대 출동 기록이 있으나 구체 사항은 안내 불가. 현장 확인 시 출입문 잠금 상태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함. 여기서 중요한 건 민원이 있었다가 아니라 종결되는 방식입니다. 출입문이 잠겨 있고 내부 확인이 되지 않고 그래서 종결. 그렇게 종결되는 민원이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더 이상한 방향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누군가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되지 않은 채로 계속 같은 결론만 쌓인다는 것. 그 결론은 정우의 방송 기록과 닮아 있었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구간이 있고 그 구간을 건너뛴 채로 결론만 남는 방식. 그 시점에서 어떤 사람은 정우가 사라진 문제를 정우 개인의 실종으로만 보지 않기 시작합니다. 방송이 꺼진 지점, 기록이 비어있는 지점, 그리고 3시 17분이라는 반복. 그건 한 사람의 사건이라기보다
같은 방식이 여러 사람에게 걸리는 형태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방식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들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확인 가능한 것만 남깁니다. 어플이 멈춘 시각, 화면이 느려진 시각, 지도 화살표가 고정된 구간, 그리고 그 직전의 기분이 아니라 그 직전의 행동. 휴대폰을 아래로 내렸다. 확대를 했다. 손이 멈췄다. 문 손잡이 앞에서 멈췄다. 그런 기록이 쌓이는 동안 정우의 사건은 조금씩 공적인 절차로 넘어갑니다. 실종 접수는 이루어졌고 수색은 시작되었고 가능한 동선이 정리됩니다. 그 정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는 문장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통화 연결 확인되지 않음, 위치 신호 확인되지 않음, 차량 이동 확인되지 않음, 기록은 원래 확인된 것만 남깁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정우 건의 기록에는 확인되지 않는 것들이 유난히 같은 자리에서 반복됩니다. 그 반복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공포와 다릅니다. 무언가를 봤다, 무언가가 있었다, 그런 방향이 아닙니다. 아예 기록이 남지 않는 자리, 남아야 할 것이 비는 자리, 그 빈자리가 정확한 시각과 함께 다시 나타나는 형태. 그래서 사람들은 더 자주 숫자 쪽으로 눈을 돌립니다. 3시 17분. 그 시각이 되면 어플이 멈춘다는 제보가 늘어났고 그 시각이 되면 화면이 굳는다는 경험담이 생겼고 그 시각이 되면 어플을 삭제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삭제했다는 글은 대부분 짧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았고 후기를 남기지 않았고 그저 다시는 켜지 않겠다는 말만 적었습니다. 그런 글이 늘어날수록 정우의 사건은 조용히 다른 성격을 갖습니다. 한 사람이 사라진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이 사라지기 직전에 여러 기록이 같은 방식으로 끊긴 사건. 그리고 그 끊김이 정우에게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반복되는 사건. 이쯤 되면 사람들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 모든 걸 통신 문제로 설명하려는 쪽, 다른 하나는 통신 문제로는 설명되지 않는 행동의 유도를 붙잡는 쪽. 정우가 왜 굳이 그 길로만 갔는지, 왜 큰 길로 돌아가려 하면 화살표가 다시 안쪽으로 돌았는지, 왜 문 앞에서 멈춘 뒤 그 다음 장면이 통째로 비는지, 이 질문들은 아직 답을 갖지 못합니다. 대신 정우의 사건이 남긴 침잠은 다른 형태로 깊어집니다. 사람들은 정우의 흔적을 찾기 위해 정우가 본 화면을 따라가려 했고 그 어플을 켠 채로 비슷한 시간대에 비슷한 방향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남은 건 새로운 체험담이 아니라 더 많은 비어있음이었습니다. 다음 기록에서부터는 그 비어있음이 우연이 아니라는 쪽으로 서서히 기울기 시작합니다. 정우가 사라진 뒤 사람들이 같은 어플을 켜고 같은 시간에 움직였을 때 안내가 보여준 건 모텔의 위치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목적지였던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정우의 사건을 따라하기 시작한 건 용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 없을수록 사람은 더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특히 그 확인이 손안의 화면 하나로 가능하다고 믿게 되면 생각보다 쉽게 발걸음이 움직입니다. 정우가 사라진 뒤 같은 어플을 켰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처음엔 별일 없다. 처음엔 숫자만 흔들린다. 처음엔 그냥 지도다. 그리고 그 처음은 늘 같은 시간대에서 끝이 났습니다. 3시를 넘기면 화살표가 고정되고 17분이 가까워지면
화면이 느려지고 17분이 찍히면 안내가 멈춘다. 이 반복은 우연으로도 설명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면 비슷한 패턴을 같은 방식으로 읽어내니까요. 하지만 확신이 생긴 건 우연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행동이 끼어들기 시작한 뒤였습니다. 정우가 겪었다고 말해지는 행동, 정우의 화면에서 보였던 동작, 정우의 기록에서만 남아있던 습관이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같은 방식으로 반복됐습니다. 휴대폰을 아래로 내렸다가 올림, 지도를 확대함, 주변을 비추는 범위를 좁힘,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만 걸어감. 그런데 이 행동들은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남긴 기록 속엔 거절에 대한 문장이 유난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로 가려고 했는데 화살표가 돌아간다. 큰 길로 붙었더니 안내가 멈춘다. 불빛 쪽으로 가면 수치가 내려간다. 이런 문장들은 이상하게도 공포를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게임의 규칙처럼 들립니다. 정해진 선택지가 있고 틀리면 진행이 막히고 맞추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방식. 그리고 그 규칙의 끝이 언제나 17분에 걸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규칙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켰을 때만 그런지, 다른 장소에서도 그런지, 권한을 끄면 달라지는지, 기기를 바꾸면 달라지는지. 그 과정에서 한 가지 공통된 보고가 계속 나옵니다. 권한을 줄이면 안내가 더 단순해진다. 권한을 다 켜면 안내가 더 구체해진다. 특히 저장 공간 권한을 끄면 화살표가 멈추는 시간이 빨라진다는 말이 나왔고, 마이크 권한을 끄면 수치가 변하지 않는 것 같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사람들의 시선이 장소에서 기록으로 이동합니다. 이 어플이 찾는 건 스팟이 아니라 사용자의 반응을 기록하는 것 아닌가. 이 질문은 그럴듯하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증거와 비슷하게 보이는 조각이 하나 등장합니다. 정우 방송을 본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자기 휴대폰 저장 공간에서 이상한 파일이 생겼다고 적었습니다. 어플을 설치한 뒤부터 자동으로 생성된 폴더가 있고 그 안에 이름이 이해되지 않는 파일들이 쌓였다는 말. 그 파일들은 열어도 내용이 나오지 않았고, 삭제하려 하면 다시 생성됐고, 어플을 지우면 사라졌다가 재설치하면 다시 생겼다고 적었습니다. 이 기록은 믿기 어렵습니다. 누구나 텍스트로는 무엇이든 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확신 쪽으로 기울어버린 건 그 다음 문장 때문입니다. 파일이 생긴 시각이 항상 3시 17분 근처로 찍혀 있었다는 말. 사람들은 그 말에 과하게 반응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우의 방송 종료 표기도 3시 17분이었고 어플 안내 멈춤 제보도 3시 17분이었고 현장 민원 기록에서 반복된 출동 시간도 비슷한 시각대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단순히 무섭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덜 정확해집니다. 문제는 무서운 장면이 아니라 같은 숫자가 다른 자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나타나는 순간에 사람들이 공통으로 겪는 건 단절입니다. 화면이 멈춘다. 안내가 멈춘다. 저장이 생긴다. 연결이 끊긴다. 정우의 사건 역시 그 단절의 끝에서 실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플이 만드는 건 공포가 아니라 단절의 패턴입니다. 사람을 특정 장소로 데려간 뒤 그 순간을 끊어버리고 끊긴 순간을 다른 형태로 남기는 방식. 사람들은 이 가설을
더 직접적으로 확인하려 합니다. 정우가 사라진 이후 같은 시간대에 같은 권역으로 향한 사람들 중 몇 명은 비슷한 결론을 남겼습니다. 그 모텔 근처에서 화면이 더 자주 멎는다. 그 모텔로 가까워질수록 휴대폰이 뜨거워진다. 그 모텔 앞에서 안내가 0에 가까워진다. 하지만 그 결론들의 끝은 언제나 한 문장으로 뭉개집니다. 더 들어가진 않았다. 그들은 정우처럼 문 손잡이를 잡지 않았고 정우처럼 실내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정우의 공백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신은 용기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늦게 연결되는 사실에서 생깁니다. 정우가 사라진 뒤 사람들이 어플을 따라 했을 때 모두가 같은 곳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모텔이 뜨는 사람도 있었고 아무것도 뜨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전혀 다른 장소가 뜨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처음엔 오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모아 겹쳐놓자 이상한 공통점이 하나 생깁니다. 안내가 가리키는 장소는 제각각인데 그 장소들이 모두 그 시간대에 기록이 끊긴 사례가 있는 곳들이었다는 점. 사람이 사라졌거나 신고가 반복됐거나 출동이 잦았거나 민원이 끊이지 않았거나. 그러니까 어플이 찍는 건 무작위의 공포 스팟이 아니라 기록이 비었던 자리에 가까웠습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정우의 사건은 조금 다른 모양이 됩니다. 정우가 간 모텔이 단순한 폐업 숙박업소가 아니라 예전부터 확인되지 않는 결론만 반복되던 곳이라는 점. 출입문 잠김, 침입 흔적 없음, 동일 민원 반복, 종결. 그 문장들 사이에는 항상 비어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안에는 누가 있었는지, 그날의 소리는 무엇이었는지, 왜 민원은 반복되는지, 정우의 방송도 그 비어있는 자리에서 끊겼습니다. 그리고 3시 17분이라는 숫자가 그 끊김을 고정한 것처럼 남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정우의 사건을 단순한 실종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그 어플이 보여준 건 귀신 같은 단어가 아니라 기록이 끊기는 자리였고 정우는 그 끊김의 한가운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정우의 방송이 끊긴 그 순간 3시 17분에 정우의 화면에서 사라진 건 정우의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정우가 남기려 했던 기록이었을까요? 정우가 사라진 뒤에도 사람들은 한동안 그 모텔을 장소로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숲길 끝, 전기 끊긴 폐업 건물, 로비 유리문 앞에서 끊긴 화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사람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먼저 사라진 자리를 찾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리보다 더 오래 남는 게 따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가 사라진 건 어딘가의 어둠 때문이 아니라 정우의 기록이 같은 방식으로 끊긴다는 사실 때문이라는 쪽으로. 그 끊김은 처음엔 방송에서만 보였습니다. 2시 41분 시작, 3시 17분 종료 표기. 그 사이가 비어 있다는 것. 그런데 실종 접수가 들어가고 수색이 절차로 넘어가면서 공식 문장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원래 공식 문장을 믿습니다. 감정이 없고 형식이 있고 검증의 형태를 띠니까요. 그 문장들은 정우를 설명하려 하기보다 정우가 남기지 못한 것들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쌓였습니다. 접수 일시 2025년 11월 18일 9시 20분. 대상자 이정우남 29세.
마지막 확인 시각 2025년 11월 18일 3시 17분 전후. 휴대전화 전원 상태 확인 불가. 위치 신호 확인 불가. 차량 위치 특정 불가. 추정 이동 경로 확인 중. 이런 문장은 누구에게나 익숙합니다. 문제는 그 문장들이 말하는 불가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확인 불가, 특정 불가, 확인 중. 그날 이후로 정우의 사건은 계속 같은 말로만 되돌아왔습니다. 그 반복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다시 어플 쪽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정우가 마지막으로 보였던 화면, 정우가 유난히 자주 확인하던 화살표, 정우가 밖으로 나가기 전 권한을 오래 훑었던 그 순간. 그리고 결국 가장 촌스러운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그 어플은 정말 찾아준 걸까요? 사람들은 그 질문을 대답하기 쉬운 방향으로 바꿔버립니다. 서버가 뭔가를 계산했을 것이다. 데이터가 어떤 패턴을 읽었을 것이다. 사용자들이 올린 위치를 모아 어떤 경로를 만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설명되지 않는 구석이 남습니다. 왜 누구는 모텔이 뜨고, 왜 누구는 전혀 다른 장소가 뜨고, 왜 어떤 사람은 도심 한복판에서도 방향이 꺾이는데 그 끝이 늘 17분으로 수렴하는가. 17분은 실수로 찍히기엔 너무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장소가 아니라 시각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각을 붙잡는 순간 한 가지가 뒤늦게 연결됩니다. 정우의 방송이 끊긴 시각이 3시 17분이었던 게 아니라 정우가 끊긴 형태가 항상 3시 17분을 남기도록 되어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는 점. 그 느낌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단정은 늘 위험합니다. 다만 그 느낌을 확신 쪽으로 기울게 만든 건 예상 밖의 자료가 하나 섞인 뒤였습니다. 정우의 지인이 정우가 쓰던 다른 기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짧은 점검 기록을 남겼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그 글은 과장되지 않았고 자극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확인한 순서만 적었습니다. 기기 목록 확인, 로그인 세션 확인, 연동 서비스 확인, 백업 기록 확인,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이 덧붙어 있었습니다. 저장 공간에서 정우가 만든 적 없는 폴더 하나 확인. 그 폴더가 뭔지는 그 글에서 길게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점이 더 불편했습니다. 설명할수록 거짓이 될까봐 최소한만 적어둔 듯한 문장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비슷한 보고가 이어집니다. 어플을 설치했던 사람들 중 일부가 자기 폰에도 생긴 적 없는 폴더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폴더 이름은 제각각이라고 했고 파일도 열리지 않는다고 했고 삭제하면 다시 생긴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또 다른 쉬운 결론으로 도망갑니다. 악성 코드, 광고 앱, 개인정보 수집.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방식의 앱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정우 사건이 남긴 잔향은 그 범주만으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플이 남긴 흔적은 개인정보가 아니라 개인의 비어있는 구간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우가 사라진 뒤 몇몇 사람들은 그 어플을 켠 채로 같은 시간대에 움직였다가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무언가를 봤다는 말이 아닙니다. 소리를 들었다는 말도 아닙니다. 기록이 끊겼다는 말입니다. 운동 앱 기록이 그 시각에 비었고 위치 기록이 그 시각에 멈췄고 통화 목록이 그 시각에 묘하게 비어 있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블랙박스 파일이 그 구간만 손상되어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이런 말들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증명하려면 개인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개인 데이터는 쉽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멈춰 섰던 건 그 말들이 하나같이 같은 형태로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공포를 말할 때 대개 감정을 앞세웁니다. 무섭다, 소름 돋는다, 숨이 막힌다. 그런데 이번엔 감정이 아니라 절차가 먼저 나옵니다. 확인했다, 비었다, 다시 확인했다, 같았다. 그 말투가 쌓일수록 이 사건은 더 차가운 형태를 띱니다. 사람을 덮치는 공포가 아니라 사람의 기록을 정확한 자리에 비워두는 방식, 그리고 그 방식이 누군가의 폰 안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느낌. 그 느낌을 더 확실하게 만든 건 또 하나의 건조한 문장이었습니다. 현장에 다녀왔다는 사람이 남긴 짧은 신고 접수 결과 메모가 돌았습니다. 주소는 끝까지 적히지 않았고 정확한 지명도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 대신 현장 확인의 결론만 남아 있었습니다. 출입문 잠금 상태 확인, 실내 조명 없음, 외부 침입 흔적 확인되지 않음, 인근 CCTV 설치 지점 확인 불가, 민원 종결 처리. 이 결론이 낯익었던 이유는 정우 사건 이전에도 비슷한 문장이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늘 잠겨 있고 늘 확인되지 않고 그래서 늘 종결되는 방식. 그 종결 문장은 사람들을 조용히 지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종결은 끝이 아니라 그냥 기록을 닫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 닫힌 기록이 쌓이면 사건은 끝나지 않는데 사건을 설명할 언어만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숫자로 돌아갑니다. 3시 17분. 처음엔 이 숫자가 공포의 중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더 늦게야 이해되는 사실을 하나 붙잡게 됩니다. 3시 17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3시 17분이 끊김을 남기는 방식의 표식처럼 보인다는 사실. 즉, 어플이 안내한 건 특정한 모텔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정우의 모텔은 장소가 아니라 그 시간대의 기록이 반복해서 비었던 자리 중 하나였고, 어플은 사람마다 각자의 생활 반경 안에서 비슷한 비어있음을 가진 자리를 찾아 그쪽으로 방향을 고정했을 가능성. 그 가능성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너무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한 문장이 정우 사건의 조각들을 가장 그럴듯하게 한 줄로 묶어버립니다. 정우가 간 곳이 우연히 위험한 곳이어서 사라진 게 아니라 정우가 기록이 비어있던 자리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순간이 비었다는 것. 그 생각이 무섭게 느껴지는 건 그 다음 문장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 비어있음은 정우에게서만 멈추지 않았다. 정우의 방송이 끊기던 시각, 다른 사람들의 어플이 멈추던 시각, 어떤 사람의 저장 공간에 파일이 생기던 시각, 어떤 사람의 기록이 비어있던 시각. 그 모든 게 17분 근처로 모인다는 것. 그렇다면 그 어플이 진짜로 모으는 건 공포 스팟이 아니라 사람들의 끊어진 순간일지 모릅니다. 이쯤에서 정우의 사건은 오히려 더 현실적인 형태로 남습니다. 누군가의 방치된 모텔에서 무언가를 봐서 사라진 이야기가 아니라 기록이 먼저 비고 그 빈자리를 따라 사람이 움직이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움직임의 끝에서 어떤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 이야기. 정우의 마지막은 아직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문이 열렸는지, 실내로 들어갔는지, 그 안에서 무엇을 확인했는지. 하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건 정우가 남길 수 있었던 마지막 기록이 3시 17분에서 끊긴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누군가는 지금도 휴대폰 화면에서 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새벽에도 어플을 켜둔 채로 화살표가 고정되는 걸 보면서 17분을 기다리면서 정우의 기록은 끝내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단순한 실종으로 정리하려 했고, 어떤 사람은 그 어플 하나를 지워버리면 끝날 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워도 남는 게 있었습니다. 장소가 아니라 시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록이 있어야 할 구간이 딱 한 조각 비어 있는 걸 봤을 때 사람들은 먼저 통신 문제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비어 있는 걸 확인하는 순간부터는 그 빈칸을 마음대로 넘기기 어려워집니다. 정우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도 결국 그 빈칸이었습니다. 그날 숲길 끝에 폐모텔 앞에서 문 손잡이 바로 앞까지 갔던 사람의 기록은 끝까지 문장으로 남지 못하고 숫자 하나만 남긴 채 끊겼으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는 그 어플을 켜고 17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혹시 당신도 오늘 새벽에 자기 기록이 비어 있는 걸 발견한다면 그걸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록형 이야기들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기록이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해 주세요.